두 번째는요. 네. 해봐요, 이렇게. 아, 빨빨 네. 말하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박수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 탑 3. 오, 네. 요란한데요. 오, 하지 말고. 네. 저하고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자 기대해 봅니다. 좀 해보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말할게요. 네. 두구두구두구. 네. 네. 첫 번째가 인터넷이에요. 아, 그렇지. 네. 인터넷 들어간 날에는 안 되지. 그렇죠. 근데 북한이 폭파되지. 맞아요. 왜 맞아. 인터넷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럼 세상을 아니까. 너무 간단한 거 네, 아닙니까? 그치. 네. 예, 세상을 아니까 맞아요. 북한이 인터넷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주유미 TV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주유미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 유미란 여자 조그매가지고 저기서 저렇게 자유롭게 활개치면서 저 예민아이 거. 뭐 이러면서. 예, 그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이 절대로 안 맞아요. 들어가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로운 걸 사람들이 알지만 세세하게 저희가 얘기하는 걸 모르잖아요. 세세하게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기 또 뭐 김정은이 아무래도 또 체제 때문에 예, 유지 때문에 또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희 기자님? 그러니까 예전에 3년 전에 북한에 이제 레드벨벳이 공연하러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북한에도 인터넷이 팡팡 터진다고 기사 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남조선 사람들이 왔으니까 거기만 네. 인터넷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론들이 북한에서 인터넷이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외국 대사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레드벨벳이 갔을 때 그 호텔에다가 인터넷을 공유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팡팡 터져가지고 북한에도 인터넷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나는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보는 순간 그냥 그렇죠. 북한은 그냥 순간에 무너져요. 그리고 북한 핸드폰 자체가 그렇죠. 인터넷을 사용 못하게 그렇죠. 막아놨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고 그렇죠.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인터넷 북한에서 핸드폰을 사용 못했기 때문에 온 친구들한테 그렇지. 들었거든요. 맞아. 그 북한에서 생산하는 그 스마트폰은 물론 외국 제품들과 짬뽕이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북한이 주체적으로 했던 부속들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북한 내부에서 돌아갈 수 있는 인트라넷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북한이 최근에도 이제 뭐 비사회주의 그런 문화 침투 이런 것들을 엄벌에 처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 북중 국경 지역에 가보면 중국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밀수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폴더폰을 갖고 우리가 서로 중국 밀수꾼 파트너하고 연락을 했지만 지금은 또 이제 뭐 사진이랑 그리고 북한 북중 국경에서 전화를 하면 자꾸 전파를 잡으니까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야 스마트폰을 보내라. 그래서 문자나 영상 통화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거나 텔레그램 카톡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자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이 북중 국경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북중 국경에 살서 유튜브를 누르면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 인터넷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반공화국 음모 책동이다. 다른 나라 스마트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같은 탈북민들이 출연하는 걸 보면 내가 이렇게 봤을 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야, 저 여자는 누가 봐도 북한 여자들인데 저건 배우들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저 그렇죠. 사람들이 말이 왜냐면 대한민국의 멋진 탑스타가 나가서 북한 흉내를 내면 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연극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겉만 잡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속은 아직도 북한식 그런 게 있으니까 야, 저거 탈북자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거 봐서 저 사람들이 말이 사실인가 보다. 그렇죠. 이걸 알자면 인터넷이 터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북한 정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잘 짚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해봐요, 이렇게. 아, 빨빨 네. 말하시오. 종교입니다. 종교. 나 진짜 너무 잘 찍었어. 막 북한도 뭐 장충 성당을 비롯해서 네. 교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교도 이제 절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북한 헌법에도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런 게 헌법으로 찍어졌어요. 정의짱의 헌법이 뭘 필요합니까? 그렇죠. 실행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그 북한에 교회가 있는 거 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나 보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북한에는 이제 그
북한에 이제 평양에 가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게 약간 이제 패키지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패키지예요. 예, 그러면 이제 평양, 묘양산, 금강산 이렇게 해서 오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제 크리스마스 날에 가게 되면 북한 교회 가서 주님한테 인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아 북한이 자유롭나 보다. 천만에. 그러니까요. 신부가 한 명도 없어요. 신부가 없는 성당이 왜 필요해요? 신부도 없고 네. 스님도 없고 맞아요. 목사님도 없어요. 거기서 네. 일하는 사람들은 다 노동당원들이에요. 노동당원들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이렇게 건물이나 지어놓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아 저게 종교의 자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북한에서도 이제는 뭐 신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신부 양성할 사람을 교황청에 보내겠다 이런 제의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자기네도 껍데기만 있으니까 어느 정도 흉내를 내려고 어느 정도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설마 북한에 종교가 있어서 목사나 신부님이 계셨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노동당에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좀 정치적인 식견을 떠나서 오직 종교로서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신앙을 전달해 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드린 게 아니라 실제 있은 사실인데요. 제가 아는 분이 중국에 도광을 해서 갔는데 그 집이 전도사님이 집인지 어쩐지 아 중국 집에. 네, 중국 그 집에 이렇게 도광을 해가지고 쌀 구하러 딱 가는데 그 집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더래요. 그 성경책. 사람 말로는 무슨 해고록 같은 책처럼 그런 책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그렇지. 책인가 이렇게 봤는데 그 집에 북한 여자들이 한 두세 명 있었대. 무슨 책인가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냥 이게 성경책인지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요 사람들 통째로 그날에 잡혀서 북송에 당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 여자 성경책을 봤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이 북송당한 탈북민들끼리 그 중에서 누가 한 명이 말해.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성경책인지 뭔지 모르고 봤어. 모르는데 그냥 책이 있길래 그냥 이렇게 봤는데. 봤지. 우리 보고도 모르잖아. 처음에 왔을 때는. 관란이 성경책을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이고 때리니까 난 성경책이 안 봤다. 모르니까. 너 이게 이런 거 봤냐 안 봤냐? 그거 봤다. 그게 성경책인 거야. 모르지. 그래서 그 성경책을 봤다고 교화소 여행을 15년 갔었어요. 그렇죠. 성경책을 보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알고 본 게 아니고 모르고 본 게 확실하게 어떻게 증명됐나 봐요. 그래서 15년 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1도 없고 종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종교의 자유의 첫 단계가 뭐예요? 성경책을 보기에 허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는 말보다는 그래도 성경책을 보면서 이 주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이런 걸 우리가 봐야 알 거잖아요. 근데 그 책 자체를 보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북한 법에 최고 악형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종교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도 그렇고 뭐 약간 형상, 액면상 겉보기에는 약간 자유가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정말 않다. 그렇지가 않고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박주희님이 또 이제 전공이긴 한데 바로 성인용품점이에요. 탑3가 그거예요. 내 전공이라고요? 예. 또 그런가? 우리 그 탈북 구성회라고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는 북한판 구성회라고. 그 성인용품점이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성생활이란 말 자체를 안 해요. 표현을. 그럼 뭐라고 해요? 부부생활? 그러니까 아름답게 문서상 표현하기는 부부생활. 그리고 그냥 막말로는 엑스스 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저도 체면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북한에서는 그 성 비디오를 6R이라고 해요. DVD를 R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6R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대놓고 부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냥 국경에서 젊은 애들끼리는 야 6R이니 이렇게 약간 성 비디오가 있냐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성인용품점이 곳곳에 보면은 눈에 띄기 쉽잖아요. 길에 가다가 뭐 차도 뭐 성인용품 판다고 근데 간판을 북한은 써놓고. 절대로 성인용품점은 안 되는데 그래도 성인용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성인용품 있죠 당연히. 성인용품 가지고는 있지만 성인용품점은 북한에서 안 돼요. 만약에 맞아요.
그런 그 언니가 아까 말했던 무슨 CDR 네. 그런 거를 만약에 보면은 최고형이라면서요. 아, 최고형이에요. 그거는 한국 드라마만큼 취급해요. 적발대슬갱은.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항상 그런 걸 풍기문란. 석고병든 자본주의 문화, 사회 자본주의 항색바람 이 여기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비디오가. 그래서 예전에 근데 여기 왜 그랬냐면 예전에 함흥엔가 청진엔가 오래됐어요. 90년도 후반에 이 사람이 중국을 거쳐서 성비디오를 놓은 거를 거기에서 그 서양 성비디오를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배우들의 동작을 똑같이 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 돈 주고 이래가지고 27가지 동작이라는 거 저 기억이 잊혀도 안 져요. 그걸 했는데 그게 소문이 막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총살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예전에 만약에 그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징역 가면 아유 어떡하겠니 그렇게 들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성 비디오를 받아가 추방 갔다 미친 새끼 쌍통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렇지. 왜 그렇게 짐승 새끼처럼 그러냐? 이렇게 주민들 자체도 그걸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북한 제도 자체도 사회주의 건전한 문화에서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성 비디오 보다가 발견이 되면 엄청난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네, 총살까 성 비디오를 보거나 그러면 총살까지 간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런 북한에서 감히 성인 용품점이 아. 버젓이 가게로 이렇게 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서 제가 탑 3로 네, 뽑아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유미가 탑 3를 뽑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듣던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긴 처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참 아이디어를 잘 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네, 오늘은 네. 10점 만점에 8.5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하트 뽀뽀.